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야구 한 잔 시작합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요 정말 깜짝 은퇴 선언을 한 이대은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이런 시기에 은퇴를 하게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KT 이대은 선수가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3일 구단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는데요. 이대은 선수가 밝힌 가장 큰 이유는 부상이었습니다. 그래요? 한국에 복귀한 첫 시즌부터 지난해까지 많은 부상으로 팬들과 구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구단과 상의 끝에 야구선수 인생을 마감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혀 모르셨나요? 두 분? 몰랐죠. 네, 이게 정말 갑작스러운 은퇴였습니다. 오. 구단 관계자, 동료 선수들 다 몰랐다고 하고요. 그래요? 주변 지인들까지 설마라고 했는데 은퇴를 선언했다고 이렇게 귀띔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대훈 선수가 2021 시즌을 마친 뒤 이제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부터 이제 고민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 2년간 이제 몇 차례 부상으로 거의 개점 휴업했거든요. 재활의 시간을 많이 쏟으면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던 상태고 또 한국 시리즈 등판을 못했어요. 맞습니다. 못 이게 봤네요. 팀 내 네. 입지도 확 떨어진 터라 은퇴를 조심스럽게 생각했는데 결국 고민 끝에 은퇴를 선언했고 프런트는 물론 이강철 감독까지도 짐작하지 못한 이 은퇴라고 해서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혜진 기자는 네. 상당히 충격을 받은 얼굴이에요. 아니. 그렇게 잘생긴 투수가 못 본다는 생각이 속 이상합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요. 이 아주 친한 지인 몇 분에게만 이 고민을 털어놨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말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아직 경쟁력 있다. 이렇게 좀 힘을 불어주기도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은퇴 이후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줬다고 맞아요. 하는데요. 본인이 굉장히 좀 완강한 그런 의사를 좀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도요. 이대훈 선수의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직 뭐 젊은데요.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네. 예, KT 구단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특히 이혜진 기자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허망한 마음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이대훈 선수가 89년생이고 만 33살인데 지금 한창 무리를 기량을 보일 수 있는 나이거든요. 일단 이대훈 선수의 강점이 150km 안팎의 이 빠른 직구가 무기고 여기에 변화구도 좀 수준급이고 네. 하지만 이제 2020년 12월에 팔꿈치 뼈조각 수술을 한 게 이제 좀 이제 안 꼬여버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새 시즌은 그래도 잘 준비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예, 현재 몸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일각에서 뭐 에이징 커브 얘기가 나오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뭐 이대훈 선수는 해외로 먼저 나간 케이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턴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이대훈 선수가 2016 시즌에 지바롯데 일본 프로야구 지바롯데에서 맞아요. 결별을 하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데 지바롯데 시절에는 기억나시겠지만 2015년 프리미어 때 또 우승을 견인했던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대훈 선수가 돌아오면서 경찰청 공부를 했어야 했어요. 이게 왜냐면 국내 프로야구 선수, 그러니까 해외 리그에 진출했던 선수가 국내에 복귀하면 네. 2년 동안 유예를 하는데 유예를 하게 되는데 이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공무를 하려고 했지만 못 뛰게 되니 국내 리그에 못 뛰게 되니까 이래서 이대훈 선수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야구를 계속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그런데 이제 KBO에서 여론이 이대훈 선수를 좀 구제하자라는 여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가대표로 헌신한 선수는 상무나 경찰청 유니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길을 열어나면서 네.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대훈 선수가 1호 특별법 대상이었는데 이런 뭐 지지를 받았음에도 이대훈 선수가 이제 은퇴를 결정한 것 이게 좀 많이 아쉬운데 이대훈 선수 팬들이 그렇게 여론을 지지를 해줬던 것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달라는 의미를 담았는데 그런 기대치를 좀 채우지 못하고 은퇴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습니다. 또 심지어 이대훈 선수가 KBO 리그에서 뛴 시간이 3년밖에 되질 않아요. 또 그러게요. 네, 예, 이 가운데서 예. 또 풀타임을 소화한 것은 입성 첫 해인 2019 시즌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뭐 부상이나 재활 뭐 이런 측면들이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좀 큰 공포로 다가온다고 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뭔가 좀 팬들의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조명받았던 두 명의 선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이학주와 이대현. 네.
3년 후에 네. 한 선수는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또 한 선수는 트레이드설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두 선수의 공통점이 말씀해 주신데 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선수들인데 맞아요. 또 2년 유예 기간까지 감수하면서 미국으로 떠났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이게 국내에 돌아와 보니까 같은 시기에 야구를 시작한 선수들은 지금 국내 무대에서 꾸준히 업적을 또 쌓았고요. 100억 원대 FA 계약도 나오고 하는데 연봉은 2,700만 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선수들은. 예, 맞아요.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좀 컸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 야구 문화가 확실히 이 선수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갔기 때문에 좀 자유스러운 메이저리그 문화, 마이너리그 문화에서 한국 야구는 뭔가 좀 위계서열이 좀 있는 문화, 여기서 적응을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KT는 이대은을 선택했고 삼성은 이학주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네. 이학주 이대은 때문에 패스해야만 했던 다른 선수들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일찌감치 좀 주전 자리를 꿰찬 그런 선수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당시 전체 3순위였습니다. 하나 유니폼을 입은 노시환 선수는 거포 3루수로서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18개 홈런, 84개의 타점을 올리면서 4번 타자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입니다. 또 7순위로 NC에 합류한 송명기 선수는 프로 첫 해부터 좀 한국 시리즈 무대에 서기도 했고요. 2019년 신인왕을 거머쥐었던 주인공이죠. 전체 15순위 LG 정우영 선수 역시 LG 불펜의 핵심 중 한 명으로서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우영이라는 이름이 참 흔하네요. 예, 야구 선수도 정우영 선수가 있고. 네. 예, 여러 스포츠계에서 정우영이라는 이름은 아까 좀 제가 좀 눈을 의심했던 게 이 정우영 선수가 두 명이나 알사드에도 정우영이 있고 브라이브로크에도 정우영이 있고 LG한테 정우영이 맞습니다. 있고. 야, 그렇습니다. 자, 이학주 선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트레이드가 되긴 되는 겁니까? 일단 트레이드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하지만 이 가치 평가에서 원하는 구단 그리고 내주는 삼성의 이 가치 평가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학주 선수의 그 상품성, 이 응원 이런 거가 있어서 네. 상품성을 봤을 때는 적어도 에이스급 기량을 가진 선수를 원하는 눈치고요. 그런데 받는 쪽은 지금 이학주 선수가 작년에 거의 나오지도 못했는데 그 정도 가치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지금 마차도 선수와 결별한 롯데와 링크설이 계속 나오고는 그래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롯데 역시 많은 출혈로는 이학주 선수를 데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외 유턴파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이때입니다. 근데 또 메이저리그 직행을 선언한 오교 선수가 있어요? 네, 외야수 조원빈 선수인데요. 네.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시아 출신 아마추어 선수로는 최초로 이제 구단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구단은 조원빈 선수에 대해 다재다능한 파워 히터라고 소개했습니다. 조원빈 선수는 지난해 열린 2022년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내긴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고민 끝에 미국 진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실 조원빈 선수와 세인트루이스는 앞서 마이너리그 계약이 일단 구두로 합의한 상태로 알려졌었는데요. 예. 현지 시각으로 1월 15일부터 공식 계약이 가능했거든요. 이날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원빈 어떤 선수입니까? 조원빈 선수 고교 3년 동안 성적을 보면 통산 타율이 3할 6푼 1리, 5홈런 29타점, 30도루, 39득점. 그러니까 잘 치고 잘 달리고 또 잘 때린다는데 이 선수의 가장 큰 매력은요. 네. 텍사스 주에서 그러니까 2020년 11월 텍사스 주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유망주들이 참가하는 파워 쇼케이스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17세 이하 홈런 더비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는데 네. 여기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시선을 좀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인트루이스까지 인연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17세 이하 홈런 더비에서 1등을 했죠. 1등을 한 거예요. 네, 쟁쟁한 중남미 선수들, 미국 선수들 다 따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펀치력. 이렇게 좋은가 이게? 글쎄 덩치가 크거나 그렇진 않나요? 지금 조원빈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호리호리한데 예. 프로에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면 몸이 더 커진다. 홈런은 파워는 더 향상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한국 선수들이랑 인연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승환, 김광현 선수가 뛰었던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엔 2009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최향남 선수가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입단까지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강정호, 박병호 선수가 진출을 시도할
활동할 때에도 응찰에 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세인트루이스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점점 더 영향력을 좀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그 MLB 자체가 직장 폐쇄 중 아닙니까? 맞습니다. 노사가 지금 막 협의가 지금 안 마이너리그 되고 있는데. 계약, 그 지금같이 아마추어 국제 계약만 지금 허용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김광현 선수는 어떻게 거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현지 세인트루이스 언론들은 김광현 선수 잡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구단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른 구단에서는 김광현 선수에게 관심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메이저리그 노사 협상이 1월 말 정도에는 타결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김광현 선수가 새 팀을 찾을 것이다. 국내 SSG 복귀는 진짜 얼마 전까지 SSG 구단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네. 협상은 없다. 없었다. SSG 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돌아올 일은 없겠지만 세인트루이스도 아닐 것이다. 어떻게 지금 메이저리가 예정대로 새 시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단 메이저리가 지금 멈춰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일단 42일 만에 협상 테이블을 차리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큰 소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의견차가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돈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네. 뭐 FA나 연봉 조정 신청 자격 취득 연한 등과 관련해서 좀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스프링 캠프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최악의 경우 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즌 폐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양측이 너무 다 피해를 보는 큰 피해를 보고 입장인데 있는 거죠. 현지에서는 지금 1월 말께는 무조건 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도 이 2월 초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양측이 합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대은 선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어떻게 메이저리그까지 또 얘기가 좀 살짝 빠졌습니다. 네. 다시 국내 야구계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더가웃 안팎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듣는 야구 한 잔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시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야구 얘기가. 예. 네, FA 계약이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시기가 좀 조용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염경엽 전 감독이 기술위원장 네. 선임이 되셨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염경엽 전 감독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술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감독, 단장 등을 역임하며 좀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이해가 높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른 시일 내에 기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각 구단 스프링 캠프 시작에 맞춰서 선수단 전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근데 꼭 있죠. 대표팀을 네. 이렇게 뽑을 때 네. 항상 논란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그랬는데 팬들이 약간 곱지 않은 시선.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선수 선발하면 당연히 논란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최근 대표팀 구성 과정을 보면 뭐 2018년 아시안 게임도 그랬고 최근까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영역 기술위원장이 엄청 꼼꼼하게 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기존 기술위원회 구성하고는 좀 달리 네. 데이터 팀도 넣고요. 네. 여기에 이제 기자 출신 인사도 좀 넣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좀 듣겠다는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차별화된 기술위원회 그리고 영경엽 전 감독이 이 매뉴얼 같은 걸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기가 이제 첫 부임을 한 만큼 네. 기술위원회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겠다 이런 보관도 밝혔습니다. 매뉴얼이 딱 생기면은 체계적으로 딱 그렇죠. 이제, 예, 네. 약간 좀 뭐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처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그 그 매뉴얼을 틀을 따라서 유지하자. 네. 어떻게 감독 선임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수장이 정해져야 좀 다른 부분도 그렇죠.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대표팀 감독 자리는 그동안 좀 독이 든 성배다 이런 평가가 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인식, 선동열, 김경문 감독 등 좀 최근 사령탑에 오른 이들 대부분 마무리가 좋지 않았거든요. 또 잡음도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KBO 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감독도 좀 젊게 가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도자도 이젠 육성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또 예. 데이터나 이런 야구 트렌드에 좀 익숙한 얼굴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개 문집을 통해
그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요. 지원 기준 자체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군을 좀 확보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엽 해설위원 어떻게 감독 안 되겠습니까? 이승엽 해설위원이 고사를 했고요, 일단. 예. 그런데 이승엽 해설위원도 이게 자격이 안 됩니다. 아 예? 이 국가대표팀 야구 대표팀 감격을 하려면 네.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경우 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 아. 메달리스트가 아닌 경우에는 5년 이상 지도자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승엽 위원 같은 경우에는 선수 은퇴 뒤 바로 해설위원을 했거든요. 그것이 경력이 없습니다. 지도자 경력이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범호 그 기아 2군 감독도 뭐 물망에 오르긴 했는데요. 여기도 지금 경력이 좀 짧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마치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선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젊은 피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고 뭐 FA 계약도 다 마무리가 됐고 뭐 비시즌이니까 그럴 만도 한데 이 트레이드 시장이 좀 조용히 보입니다. 네, 몇몇 구단들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탐색전을 벌이고 있긴 한데요. 네. 좀 뜨거워지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구단은 뭐 기아일 텐데요. 앞서 장정석 단장이 전력 보강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대가 좀 높아졌습니다. 가장 취약점으로 여겨지는 포수 혹은 3루수를 우선적으로 좀 볼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좀 빠른 시일 안에 성사되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기 전인 만큼 과감하게 카드를 꺼내들기보다는 좀 내부적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시도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몇몇 구단은 아예 철수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밑그림을 대부분 다 짜놓은 시기고요. 네. 지금은 또 모든 구단들이 100승을 꿈꾸는 희망에 아주 부풀어 있는 이 정도 투수력, 이 정도 타격이면 우리 우승하겠는데 하는 예. 희망에 부풀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 구단들이 좀 성급하게 움직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실제 트레이드 협상은 물밑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성사까지 가는 과정이 한 달 정도로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한 거는 여러 단장님한테 전화를 돌려보니 네. 협상이 그렇게 최종 단계까지 가진 협상은 없었다. 2월 달까지는 트레이드가 힘들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또 이제 야구 전문 기자니까 그 야구계 쪽에 좀 레이더를 좀 이렇게 레이더. 네, 레이더를 이렇게 돌려보면 뭐 재밌는 얘기 없나요? 일단 선수들 살 네, 얘기가 체중. 아 체중. 네, 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스프링 캠프 가서도 이 선수 체중이 얼마나 빠졌어요, 얼마나 쪘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캠프 전에 좀 눈길을 끄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 노시안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난 시즌 중반에 프로필 상은 96이었는데 96kg였는데 110kg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그런데 최근 100kg까지 이제 감량을 했는데 이 왜 감량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몸통 회전, 이 스윙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른 회전을 통해서 네. 홈런도 좋지만 강한 타구를 많이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눈길을 끄는 선수가 NC 자완투숙 정구범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가 입단 당시 2019년 입단 당시 70kg이었는데 지금 87kg가 됐습니다. 본인의 많이 쪘네요. SNS에 이렇게 올렸는데 네. 이 선수가 이 체중을 불린 게 한국에서 불린 게 아니고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불렸는데 미국에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단이 지난해 8월에 가서 집밥을 좀 먹고 몸집을 좀 불려라. 구위는 좋은데 힘이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구단에서 배려해서 4개월을 보냈는데 네. 17kg가 불어와서 지금 NC는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구범 선수 같은 경우는 제2의 구창모 선수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거든요. 네. 1월 3일 날 귀국했는데 지금 뭐 본인도 만족해야 하고요. 구단도 상당히 만족스러워합니다. 체중이 늘어서 만족하는 경우가 좀 드문데. 네. 부럽네요. 정구범 선수 부럽네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코칭 스태프 구성도 좀 어느 정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거든요. 네. SSG가 연봉 협상에 이어서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12일 이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타격 파트에서의 좀 변화가 눈에 띄더라고요. 1군의 경우 기존 이진영 코치와 더불어 돌아온 정경백 코치가 좌우로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고요. 예. 2군은 미국 마이너리그 타격 코치 출신인 데릭 메이 코치를 좀 새롭게 영입해서 발전을 꾀한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저 좀 특이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네. 퓨처스 리그 FA 1호 계약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강동현 선수, 뭐 국혜성 선수가 시장에 나와 있었는데 NC의 투수 강동현 선수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NC가 14일 날 계약 발표를 했는데 연봉 4,200만 원에 계약했다고 했는데 지난해 연봉이 4,400만 원이었거든요. 연봉이 200만 원이 깎였습니다. FA가 됐는데 깎여요? 그렇습니다. 이게 2군 FA 현실인 것 같습니다. NC 어. 입장은 뭐 2군 FA를 자격을 얻었지만 성적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 구단 입장에서 남는다고 했으니 구단 연봉을 올려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연봉 협상 중인 선수들 고려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는 그동안은 어떻게 선수들이 움직였나요? 그동안에는 그냥 단년으로 좀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죠. 말 그대로 연봉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사실 이번 퓨처스리그 FA도 따지고 보면 FA 계약이라기보다는 좀 보류 선수 계약 느낌으로 좀 접근한 듯한 인상이 좀 맞죠. 강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2차 드래프트를 다시 살리는 것이 이 선수들에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2년마다 이제 구단에서 보호 선수를 딱 정했고 그 네. 외의 선수들이 이동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또 두산 같은 구단은 네. 계속 선수를 뺏기는 그렇죠.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이번에 FA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FA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번에 이적이 진짜 많았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맞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등번호 어떻게 됩니까? 등번호. 등번호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등번호는 선수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그쵸. 그만큼 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NC의 경우 새로 합류한 박건우, 손아섭 선수는 이전 팀에서 쓰던 37번, 31번을 그대로 달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과정에서 외야수 천재환 선수가 2번이나 양보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네. 반대로 롯데의 31번은 나승엽 선수가 달게 됐습니다. 사실 최준용 선수도 내심 노렸다고 하는데요. 투수보다는 야수에 더 어울리는 번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쿨하게 가져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키움도 등번호 정리를 했거든요. 네. 지난해 이제 팀을 옮긴 서건창 선수의 14번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외야수 김준환 선수였는데요. 그 외에 김하성, 강정호, 박병호 선수 등이 사용했던 번호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네. 추신수 선수가 SSG에 딱 들어오면서 자기가 이제 해외에서 쓰던 번호를 그때 맞습니다. 이태양 선수가 원래 그 번호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이제 양보 받으면서 네. 선물을 또 고가의 시계를 줬잖아요. 2천만 원 상당의 로 땡땡땡땡 시계를 받았는데 그럼 NC의 천재환 선수가 37에서 31에서 23까지 갔는데 네. 뭐 없었습니까? 천재환 선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나성범 선수가 네. 기아로 이적했잖아요. 네네. 등번호 이제 47번을 달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 구단은 뭐 나성범 선수가 이 기존에 있던 선수의 등번호를 이렇게 줄 것 같은데 양보를 받을 것 같은데요. 나성범 선수가 이제 추신수 선수를 상당히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나성범 선수가 추신수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네. 꽤 좋은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간에는 등번호를 주면요 밥 한 번 먹으면 됐거든요. 그래요? 저녁 한 번 먹고 저녁 한 번. 네, 네. 그러면 됐는데 지금은 추신수 선수 사건을 이렇게 계기로 사건이니까요. 이거 엄청난 큰 사건이었어요. 선수들에게는 어. 그 계기로 이제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상당의 이 선물을 하는 게 이제 새로운 관습 네.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뭐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추추하니까 또 근황이 또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추신수 선수는 미국에 있습니까? 네, 미국에 있습니다. 현재 재활의 한창입니다. 지난해 11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는데요.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계속 뭐 지켜봐야겠지만 수비에 투입될 시기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프링 캠프에는 조금 늦게 합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월 초 최종 검진까지 마친 후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지난해 KBO 리그 적응을 이제 어느 정도 마쳤거든요. 네. 올해는 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복귀 잘하시기 바랍니다. 추신수 선수 보고 싶어요.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야구 한 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